예, 이번 시간에는 외과에서 활동 중이신 노현철 투캐피탈 그룹 매니징 파트너 모시고 시장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징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그 네, 시장이 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클라우드가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오늘 보니까 좀 이제 저녁 늦게 나온 어제 3분기 가이던스 이게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근데 또 오늘 막판에 또 다시 좀 약간 분위기가 좋아졌고 테슬라는 어쨌든 뭐 어닝이 시장 예상을 좀 뛰어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번 주 뭐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다음 주도 있을 거고 어닝 시즌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기술주도 그렇고요. 어닝 시즌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그 S&P 500 지수에 속한 그 500개 기업 중에서 그 예, 110개 기업이 예, 오늘 지금 최근까지, 오늘 오후까지 테슬라 포함해서 예, 실적 발표를 완료를 했고요. 마켓캡 기준으로는 S&P 500의 30% 정도 예, 수준이에요. 어, 지금 여태까지 뭐 약간 지금 얼리 스테이지긴 하지만 그 탑라인 매출액 현재까지 대략 6% 정도 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한 대략 한 0.5% 정도 상회를 하고 있고요. 예, 매출액은. 그리고 바텀 라인 또 순익 예, 부분은 마이너스 5.5% 음, 정도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대략 한 2.8% 음, 정도 상회를 하는 음, 어,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향후 가이던스도 뭐 그렇게 우려했던 수준에서 크게 음, 벗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줬어요. 여태까지 한 예, 110개 기업 어, 그 컴퍼니 그 가이던스를 보면요. 예, 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상황이 있었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 월가에서 가장 탑픽으로 예, 삼는 그 빅텍 그 기술주 중에 하나고요. 예,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었죠. 음, 그런데 이제 막상 실적에서 뭐 실적 자체는 비트를 했어요. 일단 그렇죠. 가이던스를 예, 근데 예, 좀 생각보다 좀 더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가 이게 그 컴퍼니에서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2023년 탑픽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음, 월가에서 얘기를 했다가 근데 이게 또 이제 회사가 갑자기 또 상황을 좀 보수적으로 예, 가이던스를 내놓으니까 음, 거기에 따른 반응으로 이제 지금 초반에 좀 많이 음, 빠졌었죠. 빠졌다가 근데 장 막판에는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했고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약밥 수준으로 갔고 음,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쁜 건 없어요. 예. 음, 그리고 테슬라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좀 전에 나왔는데 매출액하고 뭐 예, 순이익 둘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어, 뭐 가이던스도 뭐 회사에서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예, 뭐 예, 그런 상황의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뭐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아직 지금 실적 시즌 전반부라서 음, 향후 나올 기업 실적들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면서 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이제 그 중국 좀 질문인데 어쨌든 최근에 그 중국 경제 활동 재개, 그다음에 달러 약세 요 두 가지 때문에 증시가 앞으로 좀 낙관적이다. 골드만삭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올해 증시가 괜찮을 수 있다. 요 주장은 음,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음, 그러니까 차이나 리오프닝, 그러니까 예, 차이나가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달러 약세 예, 이 예, 부분, 이 두 부분도 같이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상황에서.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이냐면 시장에서 음, 골드만삭스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었던 부분이
음, 정상화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음, 그게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 게 그동안 락다운 하고 있었던 게 비정상적인 부분이죠. 이게 그렇죠. 리오프닝 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예, 그게 예, 정상적인 부분을 가는 거고. 그리고 DXY 인덱스가 거의 뭐 115, 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달러 약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달러가 강세로 갔던 게 지금 그렇게 정상적으로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런 맥락에서 그 달러 약세가, 지금 현재 증시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부분은 저는 음, 풀리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음, 뭐 그런 거 맞는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상황에서 지금 저희 글로벌 경제와 미국 경제의 지금 가장 화두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을 잡냐 못 잡느냐 이제 음, 그거 가지고 계속 저희가 뭐 예, 지난 한 6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싸워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만약 중국 경제 활동이 과열돼서 음, 그러니까 글로벌 커머디티 프라이스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동시에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는 경우에는 음, 달러 약세가 가속화된다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임포트 프라이스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조합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음, 이제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차이나 경제 재개 음, 플러스 달러 약세 가속화 이 두 음, 개가 미국 인플레이션에는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비정상적이었던 부분이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음, 부분에서 지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음, 하지만 이게 만약에 좀 더 이런 부분이 음, 가속화돼 가지고 나중에 노골적으로 뭐 음, 실질적으로 글로벌 커머디티 프라이스를 뭐 올리는 상황이 나오고 음, 그리고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임포트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음, 그러면은 시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음,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아, 예, 지금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음, 아,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그, 벌써 이제 보니까 다음 주가 벌써 이제 또 FMC더라고요. 벌써 다음 주 FMC인데 금리 인상 아마 폭은 0.25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은 다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좀 연준이 얼마나 좀 매파적으로 나올지 뭐 음, 어느 전문가들은 이제 0.25의 매파 가능성이 높다 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반적인 뭐 금리 인상 폭은 대충 뭐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아,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렇죠, 예.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저도 그 이 방송을 FOMC 이후에 이제 방송을 그렇죠, 할 예. 텐데, 예. 같이. 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런 부분은, 기존에 파월이 힌트를 줬었어요. 사실은. 예, 약간 뉘앙스를 풍겼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도 뭐 이거를 거의 뭐 한 90% 이상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FOMC에서 이거를 갑자기 50%, 50bp 음, 인상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뭐 시장을 그렇게 뒤흔들 음, 요인은 좀 FOMC가 없죠. 예, 왜냐하면 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과거 한 2개월 동안 이게 개선세가 보였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FOMC도 뭐 이걸 가지고 뭐 시장과 뭐 데이터와 싸우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25비 인상 이거를 요게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하지만 지금 매파적인 톤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음, 지금 상황에서. 예. 뭐 어저께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나왔지만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올해 인플레이션의 그 완화 속도가 어, 아주 굉장히 빠를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그걸 반영하고 음, 있다라는 내용의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도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페드 입장에서 파월이나 그 페드 인사들 입장에서 약간 불편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약간 불편한 상황이죠. 그렇죠. 듣기가. 예, 예. 네. 왜냐면 이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를 음, 타이트하게 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상황인데 그게 너무 시장에는 앞서 나가는 상황이 있으면 이거를 좀 누르려고 하는 단도를 그렇습니다. 치려고 하는 그런 어, 경향들이 있거든요. 하고 요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행인 건 2월 1일 FOMC에서는 그 점도표를 안 찍어요. 예, 예, SEP를 안 나오는 미팅이거든요. 그렇죠. 3월 달에 점도표를 예, 찍습니다. 분기별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일단 25bp 인상을 하고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할 텐데 거기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Q&A를 하면서 얼마나 호키시한 톤으로 얘기를 음, 할 것인가라는 음,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호키시한 톤으로 유지를 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어, 뭐 하지만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예, 페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M2 머니 서플라이 부분이에요. 예, 이게 어저께 그 12월 달 M2 머니 서플라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 그 YOY 그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3%가 나왔습니다. 어, 예, 예. 그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음, 그 이런 추세면 지금 현재 이제 뱅크 디파짓이나 뭐 이런 그 머니 디파짓들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면 지금 1월 달에 머니 서플라이가 M2 서플라이어가 한 2%, 연간 기준 2% 정도로 빠지게 음, 그런 추세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뭐 상당히 지금 뭐 한 진짜 거의 한 센츄리 만에 머니 서플라이가 2%씩 빠진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음, 폭의 하락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머니 서플라이가 하락한다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페드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페드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뭐 페드 입장에서도 지금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뭐 계속 금리를 마냥 올리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현재까지 모집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음, 거기에 디펜던트한 팔러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긍정적으로 음, 앞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어,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FOMC 미팅에서는 25bp 인상폭을 하고 그 다음에 톤 자체는 상당히 매파적인 음, 톤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음. 게 제 지금 스탠스입니다. 네. 아, 예. 갈수록 뭐 매주 매일 뭐 상황이 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FMC인데요. FMC 때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그때 또 뵙고 좋은 의견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